알코올 중독에 걸렸고 알코올 의존증이고 알코올 사용장애고 혹은 또 알코올로 인한 분명한 고민과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꼭 치료를 받아야 해결이 되는 건가요? 치료를 받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술과 알코올 이야기 76번째, 5번째 시간입니다. 알코올 중독 과연 치료를 꼭 받아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코올 중독에 걸렸고 알코올 의존증이고 알코올 사용장애고 혹은 또 알코올로 인한 분명한 고민과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꼭 치료를 받아야 해결이 되는 건가요? 치료를 받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라는 의문을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료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부적인 의료진의 치료가 반드시 필수는 아닙니다. 그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는 아닌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 또 회복 치료 없이도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자연스러운 각성입니다. 우리가 만성적으로 몇 년, 몇십 년 매일같이 술을 드시던 분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뭐 특별한 일도 없고 특별한 사건 뭐 이런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보니까 술이라는 게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고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술을 마셔야 되나? 라는 그냥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도 설명할 수 없고 원인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그냥 오늘부터 술 안 마시련다. 아유 귀찮다. 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술에 대한 욕구와 생각과 습관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죠. 굉장히 뭐 별도의 스트레스나 뭐 비용이나 이런 뭐 고민 없이 한 번에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담배도 마찬가지면 담배도 어느 날 아침 담배 피우러 내려가야 되는데 그 내려가는 게 너무 귀찮고 왜 피지 이거 계속 펴야 되나? 라는 생각에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물론 흔치는 않습니다. 이 문제의 장점은 너무 좋고 너무 훌륭하고 뭐 비용이나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이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또 이렇게 보통 해결을 하면 또 쉽게 재발도 잘 안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딱 이렇게 이 각성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사실 일어날 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대하고 이 각성을 할 때까지 내가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신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을 친다라는 것들. 어찌 보면 큰 사건, 사고죠. 내 삶에서, 어찌 보면 일어나지 않아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어나면 굉장히 많이 힘든 그런 상황들, 뭐, 가까운 사람의 상실이라든가, 내 몸의 건강상의 큰 피해라든가, 혹은 또 재산상의, 뭐 집이라든가 차라든가 뭐 내 금전적인 재산상의 큰 이제 손해라든가 뭐 아니면 내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 사회적인 평판 이런 것들의 큰 손상이라든가 이런 큰 충격을 우리가 받게 되면 순간적으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크게 한번 흔들리고 이 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단점은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들이 단점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이런 것들은 굳이 사실 있으면 안 되는, 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있으면 좀 아쉬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그 비용을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금주, 뭐 술을 끊는 상황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사실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중요한 점은 이런 바닥을 치는 상황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친다는 거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내가 예전에는 한 이 정도의 문제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 정도 굉장히 이 차이가 큰 사건 사고가 일시적으로 일어나야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조금 뒤에 이런 문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문제를 만들다가 결국 이 바닥에까지 가는 이런 사건을 만들면 사실상 바닥을 치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를 있다가 조금 반대로 할까요? 낮은 단계의 문제를 있다가 갑자기 높은 단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음주 하시는 분들은 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심한 단계, 그래서 조금 더 심한 단계. 우리가 어찌 보면 술을 마실 때도 한 잔 먹고 갑자기 한 병을 원샷하진 않죠.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고 네 잔 먹고 한 병을 마시는 것처럼 이런 사건과 사고와 이런 안 좋은 일도 대부분 이렇게 작은 일이 생기고 갑자기 큰 일이 생기는 것보다 작은 일이 계속 발전합니다. 계속 더 악화되다가 결국 그 심각한 큰 일까지 가는데 지금 상황에서 큰 일을 보면 그러면 당장 끊어야죠.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런 상황까지 유발되면 그때는 술을 정말 안 드시고 끊을 생각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그때는 당연히 술을 당연히 안 먹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게 정말 점진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단계에 가신 분들도 그렇게 가신 분들은 본인도 더 악화된 더 안 좋은 단계를 상상하고 그것을 가정하면서 비교를 통해서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또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라 하면 자기를 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계속 믿어주고 보호해주고 안정적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사람, 사실 이제 가정이죠. 좋은 가정과 자기 판단과 좋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만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좀 고민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술로 인해서 분명히 이런 장점들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술을 마셔왔는데 마시다 보니까 이런 단점들도 있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한번 감수하고 감당할 만하니까 이렇게 계속 마셨는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내가 가만히 두기에는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는 좀 내가 문제가 있다. 이제는 아무리 내가 술에 대한 장점이 크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좀 계속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술을 이런 가성비를 따졌을 때 계산을 했을 때 더 마시면 좀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판단을 하는 가능성이 사실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술이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계속 조금씩 우리가 주량도 조금씩 느는 것처럼 술로 인한 건강 악화나 문제도 조금씩 듭니다. 우리 그런 실험 있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조금씩 그 물의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는 자연스럽게 죽는 그런 상황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기 때문에 사실 이런 판단을 하기가 쉽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조금 더 이런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또 주변에 좋은 이제 테두리, 좋은 안정적인 가정이나 이런 테두리, 사회적인 이제 집단이 있으시면 이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십니다. 자, 여기까지도 지금 이제 별다른 치료 없이 이제 알코올 중독을 이 금주를 성공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환경의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문제 음주자 분들이 여기에 해당해서 알코올을 잘 빠져나오십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죠. 환경의 변화를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성인 이후에 술을 마시는데 대학생 때 혹은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그리고 직장에 취직하고 또 직장이 바뀌고 또 직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직장을 퇴사하고 뭐 다른 별도의 자격증이나 시험 준비를 한다든가 또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이가 차고 연애를 하고 또 그게 쌓여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또 출산을 하고 또 뭔가 주변에 뭔가 또 자연스러운 이제 환경이 바뀌고 이런 내 의지와 내 개인의 판단보다도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에 맞춰서 내 의지를 조정하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환경의 변화에 편승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정말 너무 재밌고 동아리 활동하고 매일 미팅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다가 갑자기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이제 정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술을 마실 시간이.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이제 회사에 적응하고 일하고 뭐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을 좀 덜 마시게 되더라도 어쩌다 한번 마신다 하더라도 다음날 출근 또 이제 다음 주말에 또 뭐 어떤 가족끼리 행사 뭐 애인과 데이트 막 이런 것들 하면 사실상 술을 마실 이런 여유나 이런 판단이 조금 예전과는 달라지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술을 줄이고 또 그렇게 술을 줄인 상황이 예전에 한창 마셨을 때 막 문제를 일으키고 술을 많이 마시고 하더라도 그렇게 술을 이제 내 상황적으로 술을 거의 안 마시는 입장이 되면 몸이 한번 진정되면서 그 상황에 적응을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음주를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좋은 변화로 권장할 충분한 이제 방법인데, 이 방법의 단점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극복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환경에 이제 편승을 한 거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우리가 이제 좋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너무 재밌고 알콩달콩하고 술도 안 마시고 잘 재밌게 놀다가 이 결혼 생활이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가 생긴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또 뭐 서로 간의 오해와 다툼과 여러 가지 말썽과 스트레스가 생기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더 술을 더 극단적으로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단점은 너무 자연스럽고 편하게 내가 이제 술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또 반대에 나를 도와주지 않는 환경에 또 놓이게 되면 또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 좀 약간 갈대같이 위험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제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쉽게 좀 술을 안 마시는 환경으로 내가 변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우리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별도의 치료 없이 음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치료가 꼭 필수적인가 라는 답에서는 뭐 사실 필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치료에 대한 의미는 분명히 있겠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나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안 되고 문제는 계속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자연적인 상황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최대한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그리고 똑같은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환경의 변화를 이용하든 내 의지가 있든 또 그리고 각성을 했든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조금 더 원만하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치료라는 게. 그래서 두 가지 치료의 의미는 악화나 큰 사건 사고를 좀 지금에 비해서 방지할 수 있고 도움을 된다, 그런 것과, 두 번째는 조금 더 똑같이 해결을 해도 조금 더 수월하게, 내가 조금 더 노력 덜 들이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만큼의 피해를 이제 대가로 지불하고 해결을 한다면, 치료를 받게 되면 그 피해, 내가 지불해야 되는 이 대가가 좀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